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드디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CPI인 만큼 먼저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살짝 다룬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또 분석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자리 지표가 이렇게 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10년 국채금리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또한 하락하였는데요. 먼저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패턴을 통해서 봤을 때 지난 근원 CPI에서 약한 수치가 나오면서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여기 61.8%의 위치만큼 하락하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일자리 지표의 결과와 함께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4.64%를 넘어서 더 갈 수 있냐 마냐에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채금리의 흐름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국채금리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CPI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선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2월 12일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의 컨센은 2.9%이고 근원 CPI는 3.1%이며 month over month의 수치는 각각 0.3%인데요. 컨센 자체만 보면은 CPI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에서 CPI가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CPI의 수치는 바로 성장률입니다. 즉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난해 대비해서 몇 프로나 물가가 올랐는지를 보는 것이죠. CPI year over year에서의 수치의 문제는 12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나머지 추세적으로 CPI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느려지고 있는지를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CPI 값을 기반으로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즉 12개월을 기준으로 CPI는 지금 2.9%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9개월, 6개월, 그리고 3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CPI 성장률은 어떠한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9개월어치의 인플레이션 성장률은 지금 2.33%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물가 성장률 정책 기간이 끝나면서 6개월어치의 CPI 성장률은 2.96%로 크게 상승하였고요. 최근 3개월어치의 CPI 성장률은 3.83%로 굉장히 빠르게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을 기준으로 CPI를 바라보면은 지난달에 2.9%였는데 이번 달의 컨센 또한 2.9%라서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CPI 성장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까지의 CPI는 어떠한 상태이고 성장률의 추세는 어떻게 잡히고 있느냐였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2월 12일 CPI가 어떤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저 또한 제가 CPI를 발표하는 기관이 아닌지라 어떠한 수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확률적으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가늠하고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미리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CPI는 남색으로 지난달 수치인 2.9%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선행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US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Prices Paid와 필라델피아 Prices Paid 그리고 캔자스 시티 Manufacturing Prices Paid가 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이상 이번 달에 나올 CPI는 2.9%에서 3.0%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잘못하면은 이 상승의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크로를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제 분석에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선행 지표들을 참고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더 깊은 분석은 멤버십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멤버십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에 남겨놓았으니 제대로 된 매크로를 공부해보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이제는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어느새 361달러를 기록하면서 1월 31일 리스크는 아로드에서 분석드린 자료와 같이 애널리스트의 25년 2분기 어닝 퍼시어의 컨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향 조정된 흐름에 따라서 주가 또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다면 실적 발표 뒤에 어닝 퍼시어와 매출액 그리고 마진율의 컨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으리라 봅니다. 매우 중요하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24년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
25년 1분기와 25년 2분기상 어닝 per share, 매출액, 그리고 마진율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지만 24년 4분기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여기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은 확실히 이렇게 큰 폭으로 급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컨센이 하향조정됐다고 해서 주가는 빠지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25년 2분기의 어닝 per share와 테슬라와의 주가 상관관계로 이 두 개의 지표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실적 발표한 뒤에 여기 25년 2분기의 어닝 per share 컨센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주가 또한 계속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1월 30일 날 분석을 드렸고요. 지금 이 글에서 주가는 어느새 추가로 361달러까지 더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지표에서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25년 2분기에 어닝 per share의 수치가 다시 반등을 하느냐라는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per share의 컨센이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그 말인즉슨 머지않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1월 30일 때 자료이고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넣어놓은 가장 최신 자료는 여기 점점 온도에다가 넣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24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25년 1분기와 25년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된 만큼 이렇게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약 24% 정도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대상으로 꾸준히 바이앤홀딩을 하고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저렴하게 테슬라의 주식을 매집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과연 세력들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포지션을 잡아놓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 드리는 세력들의 포지션 현황인데요. 2월 14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세력들이 여기 350달러의 위치에 상당히 많은 풀옵션을 잡아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적어도 테슬라의 주가가 350달러로 한 번은 테스트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옵션을 매수함으로써 해칭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350달러의 풀옵션을 해칭해 놓음으로써 지금부터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게 되고요. 350달러 언더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35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압박을 받기에 적어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50달러가 지켜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도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제가 하루에 옵션 현황을 2번씩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갑자기 변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350달러에 잡혀있는 풀옵션의 수량이 줄어들고 340달러에 잡혀있는 풀옵션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350이 아니라 340까지 밀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350달러에 많은 풀옵션들이 잡혀있는 것을 보아 그래도 한 번은 350을 테스트해주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또 오늘 밤에 장이 열리기에 앞서서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PI와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